자, 오늘 진도를 나가 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파트에 가시게 되면, 파트에 이제 모델링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명령어 중에 스왑이라는 명령어가 보일 거예요. 스왑. 지금 명령어는 활성화가 아마 안 되어 있을 텐데, 스왑 보스, 그 다음에 스왑 커팅이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스왑 보스, 스왑 커팅. 확인되셨죠? 스왑. 자, 스왑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 스왑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작업, 돌출을 이제 시켰는데, 이 스왑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하나 말고 두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과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은 스케치 하나에 그 다음에 모델링 하나, 그런 개념인데, 이 스왑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하나에 그 다음에 스케치 하나 더 추가로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작업면은 각각 달라야겠죠? 정면을 썼으면 윗면, 또 정면을 썼으면 우측면, 마찬가지로 윗면을 썼으면 정면 또는 뭐 우측면,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먼저 정면에 가셔가지고 정면에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 치수는 한 50에 50 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을 좀 줄게요. 필렛은 10 정도 주겠어. 10. 이렇게 10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 기역자 그리세요. 기역자. 이렇게 간단히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게 완성이 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케치가 완료된 겁니다. 50에 50, 그 다음에 R값 10 이렇게 주시면 된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스케치 있죠. 이 스케치의 이 끝점을 활용해서 작업면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작업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정면, 윗면, 우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이 이게 딱 맞닿아 있는 면이 있어요. 만약에 맞닿아 있는 면이 없으면은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참조 영상의 기준면이 있죠? 이거 갖다 오프셋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은 현재 이 원점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따라 그렸기 때문에, 여기 원점 있죠? 여기 원점. 그 때문에 바로 우측면에다가 스케치 잡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측면 스케치 잡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점과 맞닿아 있는 여기다가 원을 이제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줍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 원은 이 형상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여기 점 있죠, 원점. 이 원점과 이 중심점을 일치시키세요. 일치.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그리고 얘 직경값은 10파이 정도 주시고, 10파이. 여기 구속 잡아주시고요. 원점하고 원의 중심점을 일치. 그 다음에 직경은 10파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파이. 이렇게 주시고, 이제 다 됐으면은 또 스케치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왑은 두 개의 스케치면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면에 스케치 하나, 그 다음에 우측면에 스케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자, 여기 보세요. 스왑 보스. 자, 스왑 보스 명령어 눌러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프로파일과 경로가 있어요. 자, 프로파일은 이미지로 보이는데, 그림으로. 자, 닫혀진 원을 선택해 주라고 해요. 닫혀진 원.
닫혀진 원은 우리 이 원이죠. 원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로는요 이렇게 끊어진 오픈된 그 선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 선을 딱 찍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뜹니다. 그러니까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완성되죠. 이게 스웹 보스의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형상 있죠? 라인이 애매하거나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그랬죠? 파이프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무슨 기능을 추가해요? 셀 기능을 추가해서 두께만 주시면은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장난감 차라든지 장난감 뭐 비행기 같은 거 많이 다뤄봤을 텐데, 그런 비행기 같은 거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작업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스웹 보스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 스웹 컷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스웹 컷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스웹 컷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색깔 입히시고 저장은 놓으세요.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 참고로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게 되면 앞으로 현란한 모델링을 다루게 되실 겁니다. 쉽게 겁나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제가 산업기사 수준의 능력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웹 컷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웹 컷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뭐 이렇게 파이프 형상으로 스웹 컷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기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실 분들 대비해서 산업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웹 컷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마찬가지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는데, 사각형은 이 센터에 오게끔 그려주세요. 그래서 가로는 80에 세로는 한 40 정도 해서 센터에 오게끔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80에 40이에요. 자, 끝나셨으면 이거 완료됐으면 돌출은 한 60mm 정도 돌출시켜주고, 60 돌출, 얘를 한 60mm 정도 돌출시켜 주시고, 원래 이 컷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링 하나 완성돼야 돼요. 이걸 깎아내는 개념이니까.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스웹 컷을 진행할 건데, 먼저 안내 경로죠. 경로를 이제 먼저 그려볼 건데, 경로는 여기 잠깐 보시면 윗면을 잡으세요. 윗면 잡으면 작업평면 이렇게 잡히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수직 라인에 정확하게 센터에 오게끔 이렇게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8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누르세요. 컨트롤 8번. 그래서 X와 Z인데 Z가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좌표계 있죠? 이 좌표계에 Z 플러스가 위로 오게끔. 컨트롤 8번을 그냥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방향이 뒤집히는데 이렇게. 그래서 Z 플러스 방향으로 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5를 그리 3.5를 그리시는데, 여기 명령어 중에 3.5 있죠?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면 3.5로 해서 이렇게 띡 3.5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5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다 됐으면은 먼저 이 3.5와 이 보조선이죠. 보조선은 두 개를 동시에 잡으신 다음에 Shift 키 이용해서 탄젠트로 묶어주시고요. 탄젠트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3.5 있죠. 3.5의 중심점과 이 원점 있죠. 원점을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3.5와 이 원점을 수직 잡아주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고정됐을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움직이죠. 높이만. 다 됐으면은 R값 주신다. R값은 한 120 정도 주시고, 120. R값은 120. 그 다음 마지막 높이는 이 보조선 이용해 높이 주시면 되는데, 높이는 대략 한 60 정도
60 너무 많다. 한 40 정도로 해주세요. 40.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요 끝점은 적당하게 간격을 좀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먼저 경로를 완성시킬게요. 경로 완성. 지금은 요 끝점만 움직여야 돼. 끝점만. 나머지 다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돼 있어야 되고. 자,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작업 평면을 만들 거냐면 이 경로 이제 이 경로의 끝점에다가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줄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어떻게 끝점을 이제 여기다가 작업 평면을 잡을 거냐면 우리 참조 영상 있죠?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기준면 나오게끔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면이 어떤 면이 우측면이에요. 우측면. 자, 우측면 필요하시죠? 요거 우측면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경로의 끝점 있죠? 끝점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 그러니까 작업면이 딱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참조 영상 먼저 기준면 가시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 그 다음에 여기 좀 플러스 기호가 이게 있을 텐데 이걸 마이너스 기호 바꿔주시고 우측면 클릭. 그 다음에 요 안내 해당되는 요 경로의 끝점을 찍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 그럼 이렇게 작업평면이 완성이 되죠. 이 작업평면이 완성이 되면은 이 작업평면에서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또 형상을 그립니다. 어떤 형상을 그릴 거냐? 여기에다 마찬가지 3.5를 그릴까? 3.5 여기 3.5를 그려주시고 똑같이 3.5 이 우측면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우측면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헷갈려요. 입체적으로 보세요. 입체적으로 보고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줘야 되는데 구속은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 요 점 보이시죠? 요거 이 경로에 해당된 점, 요 점과 이 지금 막 그린 3.5의 선을 찍어서 먼저 일치해 주시다. 일치 잡아주시고 여기 점하고 이 3.5가 일치가 돼야 되고 우선. 그러면 여기 일치되는 기호가 뜨죠. 그 다음에 이 현재 우측면에 그린 3.5 있죠. 이 3.5의 중심점과 이 중심점 밑에 있죠. 이 3.5의 중심점과 그 다음에 이 경로의 끝점 있죠. 경로의 끝점을 찍어서 얘를 수평, 수직은 아니고 수평으로 잡으셔요. 수평으로 잡아야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동일선상으로 잡혀요. 이게 왜 수평이냐면 컨트롤 8번 누르면 이렇게 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거지를 세워서 그런데 실제로 누워있는 형상이죠. 이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잡힌 겁니다. 구속은 여기 일치와 수평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번에 여기 R값을 80 줄게. 80 정도 주시고요. R값 80. 그러면 이렇게 아까 동일하게 요 끝점만 살아있고 다 블랙 검정으로 바뀌어있을 겁니다. 선이. 자, 얘는 이제 프로파일이잖아요. 프로파일의 특징은 직선으로 닫아주셔야 돼.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깔끔하게 닫아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얘는 커팅,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는 기입 안 해요. 다만 좀 널널하게 크게 도형을 그립니다. 어느 정도 크냐? 이 모델링보단 커야겠죠? 커팅돼야 될 부분이니까. 모델링보다 크게 적당하게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측면도에서는 R80이 들어간 거예요. R80. 그 다음 정면도는 아까 R120이 들어갔죠. R120. 이거는 이제 R120이 들어간 거예요. 치수가 지금 표기가 안 되는데. 여기는 120짜리 R, 여기는 80짜리 R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측면도의 이 R은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되고, 다 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스왑 커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스왑 컷. 자, 스왑 컷은 여러분들 그 도출 컷 옆에 여기 보시면 스왑 컷이라고 있죠. 여기 스왑 컷. 아니면은 여기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도출 컷에 역삼각형 누르면은 스왑 컷이 있고요. 스왑 컷 가셔가지고요. 똑같이 프로파일 요게 다터지 영상 프로파일 우측면도 있는 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 곡선 찍어주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죠. 이만큼 꼭 깎아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이었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각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각도가. 요게 이제 지금 그 원혼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잡혀 있는 건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방향을 선호하지 않고 이 수직 방향을 선호하거든요. 이 수직 방향과 동일하게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 옵션에 가셔가지고 옵션에 여기 이거 누르시면 늘어나요 화면이. 옵션에 가서 경로 따라 있죠. 이거를 기본값 계속 유지라고 해주시면 돼. 기본값 계속 유지. 그러면 처음과 시작이 같아요. 기본값 계속 유지입니다. 경로 따라 말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커팅이 돼요. 이렇게 커팅된 걸 이제 보면, 자 현재 보이는 이 방향이지. 이 방향에는 R값 120짜리가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같은 공면인데 얘를 우측에서 봤을 때는 R값 얼마가 보이냐? 80이 보이는 거야. 80. R값 80과 R값 120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수액 커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액 컷, 그 다음에 수액 보스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자 이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육각 렌치 먼저 한번 그려보죠. 육각 렌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먼저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직각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요게 이제 경로선을 그리는 거죠.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센터선으로 현재 치수가 나와있죠. 먼저 13 가로는 13, 그 다음 세로는 얼마냐면 30. 30이 아니네요. 34로 해야 됩니다. 34. 이게 또 센터면 센터지. 얘는 왜 센터로 치수가 바꿔져 헷갈리게. 그러니까 가로는 13이고요. 세로는 34가 됩니다. R값 3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R 줘야겠죠. R값이 얼마냐면 4네요. 4를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요 모서리에다가 R4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안내 곡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안내 곡선 완료. 그러니까 경로죠. 경로 완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나셨으면 스케치 닫아주시고, 확인 버튼 스케치 종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자 이제 정면 또는 윗면 우측면으로 가셔야 되는데, 원점대로 찍어서 했으면은 여기 일치가 될 거고요. 원점을 혹시 사용 안 하셨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측면, 그러니까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우측면, 그 다음에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제 작업면이 잡히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업면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작업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다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다각형. 육각형이죠? 그러니까 다각형 그리기 하셔가지고 육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 육각형. 내접원으로 해서, 내접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 넣어주시고, 치수는 몇 파이냐면 2파이네요. 2파이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이죠. 고정. 하나만 고정시켜볼까요? 그럼 초과정이 뜨네. 잠깐만요. 고정하지 맙시다. 고정하지 말고, 다만 이 필렛만 주세요. 필렛이 얼마냐면 R0.3이죠 R0.3만 총 6모서리 여기 주시고, 다 됐어요. 확인.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각형 그려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또 스케치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스케치 종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바로 진행하세요. 스왑보스. 스왑보스 가셔가지고 여기 프로파일 육각형, 그 다음에 안내곡선, 그러니까 그 선이죠. 경로. 그걸 찍어주시면 이렇게 또 형상이 나오죠. 그래서 미리 보기도 해가지고 미리 보기 보셔가지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육각 렌치가 완성이 됩니다.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색깔 입히시고 저장. 또 생각보다 또 간단하죠. 또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은 또 쉬워요. 이것도 어렵게 난이도 높은 건 아닌데, 근데 그전 거보다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이 더 어려운 건데, 요거는 좀 어렵죠. 요거는 어려운 거라 이건 또 설명을 좀 많이 또 해드려야 돼. 요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죠? 뒷장은 스프링. 이 스프링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축에 있는 나사 있죠? 나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돼요. 나사와도 연관이 있다. 이 스프링을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축에 나사 구현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런 비슷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 스프링을 이제 만들 건데, 이 스프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먼저 나선형을 만들어야 돼. 나선형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먼저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 원. 자, 나선형에 주의할 점은 먼저 원을 하나 그려야 된다. 원은 직경 크기로 그려주시면 돼요. 거기 한쪽 방향 12.5죠. 그럼 12.5 곱하기 2하면 2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25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25짜리 원 그려주고 스케치 종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 크기에 맞는 나선형을 그릴 건데요. 이 나선형은 어딨냐면, 여러분들 그 툴바 명령해 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에 곡선이라고 하죠. 곡선. 이 곡선의 역삼각형을 눌러보시게 되면 나선형 곡선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나선형 곡선. 곡선의 나선형 곡선. 그리고 이 원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 원의 사이즈에 맞는 나선형이 생깁니다. 나선형 이렇게 미리 보기 뜨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피치와 회전이 필요해요. 피치와 회전. 왜냐면 이게 거리랑은 안 맞고 피치와 회전인데, 그걸 이제 딱 따져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냥 피치가 아니고 피치와 회전, 거리와 회전. 그러니까 높이와 회전을 바꿔주셔야 돼요. 피치 값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기 귀찮고 높이와 회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높이가 몇 mm냐? 50mm죠? 50mm. 그 다음 몇 바퀴냐? 3회전. 3회전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선형이 마무리됩니다. (50mm에 3) 그리고 시작 각도가 45도잖아요. 그죠? 이거 0도로 그냥 바꿔주세요. 0도로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평면 잡기가 편해요. 0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방향 잘 보세요. 그 모델링 상에 있는 방향과 똑같은지. 우리는 여기다가 원을 그려가지고 쭉 돌릴 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됐으면은 확인. 이렇게 나선형이 완성되죠. 이렇게 나선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원은 사라지죠? 스케치 원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쓰셔야 되고. 그럼 여기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여기와 일치되는 또 스케치 면을 또 잡아줘야 작업면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정면이냐 우측면이냐 윗면이냐 우측면이냐 체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윗면 또는 우측면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윗면 또는 우측면 잡고, 그냥 윗면 잡겠습니다. 윗면 잡고 요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 끝점을 찍어주면 딱 일치가 되죠. 이렇게 윗면 선택해주고 끝점 찍어주면 딱 일치가 되죠. 정확하게. 다 됐어요. 확인.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잡아주는 거. 스케치 컨트롤 8번. 얘는 컨트롤 8번 눌러도 돼요. 어차피 단순하기 때문에 형상이.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이렇게 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이게 일치가 잘 안 될 거예요. 여기 부분 일치가 지금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요 점이랑 요 끝점이랑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지금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일치 안 떠요. 아무것도. 그죠? 자, 이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또 명령 하나 더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2D로 바꿔줄 건데, 그러니까 보조선 개념을 2D로 바꿔줄 거예요.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요소 변환이랑 요소 변환, 스케치 해보시게 되면은 요소 변환이라는 명령어, 요소 잘라내기 옆에 요소 변환이라고 있죠? 요소 변환. 그래서 이 나선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선형 클릭하고 이 요소 변환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가 2차원으로 이제 변해요. 2차원 개념. 이렇게. 자, 2차원 개념 바뀌었죠? 이게 원래 나선형은 3차원 개념인데, 여기 2차원으로 바뀌었죠? 요거를 우리가 필요한, 요 선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요건 이제 참조, 그러니까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요소 변환으로 선을 만들었으면 얘를 다시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선. 보조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맞게. 그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점과 끝점을 찍으면은 이제 구속이 떠요. 병합 잡아주시면 됩니다. 병합. 그 다음에 몇 파이인지 파이 넣어주시고, 1.5, 3파이네, 그죠? 3파이 1.5니까 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회점 스왑 보스 가셔가지고, 원이 프로파일, 그 다음에 나선형이 경로.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가 완성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 스프링을 구현하는 방식.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끝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축 나사를 한번 해볼 건데, 작업을 여러분들이 대략 2개 정도 합시다. 2개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CA 선반 시간에 주로 썼던 나사 피치 1.5랑 피치 2를 많이 썼잖아요. 이 2개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그 이상 많은데 너무 많으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는 불완전 나사로 해서 끝낼 거고, 피치 1.5는 불완전 나사로 합시다. 피치 1.5는. 그 다음 피치 2는 완전 나사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완전 나사 홈을 파야겠죠. 여기 홈을 파는 걸로 하고, 사이즈를 대략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M20으로 하고요. M20. 여기는 M30으로 합시다. 그 다음 여기는 파이 한 50으로 하고, 길이는 여기는 한 30mm, 여기는 40, 여기도 30mm 합시다. 30mm, 여기는 한, 여기 30, 다 30으로 하고, 그 대신 홈은 여기가 이제 5mm 정도 파야겠죠. 홈 5mm 파고, 그 다음 깊이는 M30이니까 한 파이 25 정도 하면 되겠네. 이런 형상이에요. 형상은 대략. 다시 저랑 같이 그리겠지만, 이런 축에다가 나사를 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진행합시다. 먼저 세문서 파트의 확인,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얘는 반띵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반띵 이렇게 대략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전체 길이는 90이에요 90mm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30mm씩 하기로 했죠. 30. 그 다음에 얘는 5mm.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거리도 30. 그 다음에 여기도 30. 30mm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경 여기는 20. 거꾸로 해야 되나? 거꾸로 합시다. M20이니까 오른쪽서부터 10. 그 다음에 얘는 30이니까 15. 그 다음에 얘는 25니까 12.5.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20. 정량이 이렇게 되겠네, 형상이.
제가 처음에 값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엄청 커졌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돌면 헷갈리신 분들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M20, 그러니까 반경값 10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M30, 15, 그 다음에 여기 25니까 12.5, 그 다음에 파이 40이라서 20, 그 다음에 거리는 다 30, 30, 30이고, 가운데 홈이 이 정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스케치 종료하고, 회전 보스.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따기 하세요. 못따기는 여기 앞에는 1.5 피치 1.5니까 C 1.5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 여기는 C2 C2로 못따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반대쪽 있죠? 여기는 C3 필렛 3으로 합시다. 필렛 3 필렛 3으로 마무리. 이런 축이 이제 완료가 된 거지.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이제 나사를 깎아 보도록 합시다. 우선 피치 1.5부터 할 건데, 피치 1.5의 단면 있죠? 단면에 스케치 잡아 주시고요. 여기다 원 그려 주세요. 원은 몇 파이짜리냐? 20파이짜리 원을 그려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원은 이 동심이죠. 그러니까 이 센터와 센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파 2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파 20짜리 원이 다 그려주신 분들은 이제 나선형 가시면 돼요. 나선 가셔가지고 이 원을 클릭해 주시고, 자, 방향은 반대 방향 뒤집어 주셔야겠죠. 반대 방향은 여기 높이라고 써있는 글자 밑에 반대 방향 써있죠.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정의 기준 있죠. 정의 기준은 높이와 피치 세 번째 걸로 만들어주세요. 높이와 피치로. 높이와 피치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거리는, 높이는 25mm. 그 다음에 피치는 얼마냐? 1.5죠. 1.5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나선형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각도 0도예요. 0도. 그래서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다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서 이제 또 선택을 하셔야 돼. 어떻게 선택하냐? 여기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미리 보기 눌러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 우리가 했던 방식은 여기 지금 요 나선형 있죠? 이 나선형과 일치되는 그 작업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 보면은 윗면에 요 끝점 찍어 주시면 돼요. 윗면 끝점. 그러면 딱 일치가 되죠. 이렇게 윗면에 끝점 일치.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스케치 잡아주시면 돼요. 스케치 작업면, 만들어진 작업면에 새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는요, 뭐 어떻게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선형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투영 나선 클릭해 주시고, 투영 나선형 요소 변환이죠. 요소 변환 눌러가지고 이렇게 2000 개념으로 선이 나오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선 클릭해주고 요소 변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셔야겠고, 필요 없으니까 위치만 잡아주면 얘는 역할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질문 좀 합시다. 피치 1.5면 나사 그 산 깊이가 얼마예요? 0.89 반올림 하면 0.9죠? 0.9. 그럼 여기다 0.9짜리 삼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삼각형 그릴 때는 요 다각형 그리기 이용하셔가지고 3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외접도 뭐 4점 뭐 상관없겠는데, 외접으로 할까요? 외접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삼각형.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높이 따로 줄 거니까. 이 높이가 얼마냐? 0.9. 피치 1.5는 0.9에요. 그죠? 직경으로 환산하면 1.78인데 반올림에서 1.8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각형 그리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 끝점 있죠, 끝점. 요 끝점과 왼쪽 상단의 끝점과 요 나사형 끝점을 일치시킵니다. 여기 병합이라죠, 병합. 병합을 일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 완성된 거고, 요거를 이제 나선으로 감아서 커팅하면 끝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끝나신 분들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그 스왑 컷을 이용해서 한번 깎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깎아볼게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스왑 컷. 자, 프로파일 삼각형. 그 다음 경로 나선형 곡선. 잠깐만요. 선택이 잘 안되네. 다시 입체적으로 봐야겠네요. 이렇게 뜹니다. 선택이 잘 되면. 이렇게 선택 잘 되셨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 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커팅이 되죠. 나사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요게 나사 개념. 근데 나사가 보니까 좀 약간 나사가 덜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스케치 2, 그러니까 스케치 여기 3으로 잡혀있는 얘를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이 값을 키우시면 돼. 한 1.2 정도로. 1.2 정도 키우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지니? 다시. 이렇게 키웠습니다. 지금 키워가지고 다시 스케치 종료하면, 자 이렇게 또 나사가 많이 또 깎여 나가죠. 샤프하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CA3번 가공할 때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CA3번도 치수대로 깎으면 조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값을 더 집어넣어서 깎아내거든요. 뭐 똑같은 방식이에요, 모델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불완전 나사 이제 모델링 작업 끝난 거고요. 좀 약간 2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거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깎아 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삼각 나사를 이제 깎을 건데, 자 똑같이 합니다. 작업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30, 파이 30으로 기입해 주시고 확인. 그래서 센터에 맞게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 됐으면 나선 가셔가지고 나선형 곡선 요 원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조건 맞춰주시면 되는데, 얘는 한 높이를 한 36 정도 주셔야겠죠. 36? 아 36? 아 26 정도 주셔야겠죠. 26 정도 줘서 완전 나사가 되게끔 나선형 만들어 주시고, 아 자 피치도 바꿔줘야 돼. 피치를 안 바꿨네요. 피치는 2, 높이 26에 피치 2로 해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면,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윗면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윗면은 아니고 방향 잘 보셔야겠죠. 윗면에 끝점 찍어서 일치, 이렇게 나선형 끝점에 일치시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스케치 잡아주는 거죠. 피치2는 나사는 그 뭐지? 나사 깊이가 얼마죠? 피치2? 1.19죠? 근데 반올림이 2.2 1.2 정도 깎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1.4로 해야겠네. 왜냐면 이거 1.2로 했기 때문에. 여기 1.4 정도로 해서 깎아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나선형 요소 변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다각형을 이용 삼각형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수평 잡아주세요. 수평.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높이가 이제 1.4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1.4. 그래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병합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완전 스케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 나선형 완료시켜주시고, 다 돼서 스케치 종료. 똑같죠? 스왑 컷. 먼저 프로파일 삼각형, 그 다음 나선형 경로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고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되죠. 여기 이제 PC2 M30 PC2가 완성이 됐습니다. 더 가야겠네. 여기 보니까 들깎였네. 자, 이렇게 들깎이면은 조립이 안 되죠, 사실. 여기 잠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을요, 나선형을 한 28 정도까지 들어가서 28. 높이 28. 나선형을 좀 길게 빼주세요.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피치2도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볼라사라든지 사각나사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텐데, 볼라사나 사각나사를 좀 한번 만드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커팅을 해봤잖아요, 기자. 커팅 말고 이번에 그냥 만들어 볼게요. 나사를 깎아서 내는 거 말고 그냥 수의 보스를 이용해서 나사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까지 진행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도면이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어차피 얘랑 얘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는데, 이제 세 번째 거는 약간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사각나사 한번 해볼게요. 사각나사. 그리고 사각나사가 처음에 이제 여기가 필렛이잖아요. 필렛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못해요. 요 면서부터 시작을 못하고 이 안쪽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쪽. 그럼 안쪽서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이 안쪽에다가 작업면을 옮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가 아까 R3 정도 줬죠? 모서리 필렛 R3. R3 맞죠? 그러면은 작업 평면을 3mm만큼 안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저기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면을 찍은 다음에 여기 얘를 안쪽으로 3mm만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3mm 정도. 먼저 작업면을 안쪽으로 3mm만큼 이동시켜서 작업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 작업, 그러니까 여기 작업면에 스케치 잡는다는 뜻이에요. 3mm만큼 이동된. 여기다가 이 스케치 넣어주시고, 명령어. 그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돼요. 얘는 원파이가 40파이잖아요. 40파 이런 원 그려주시고. 그럼 작업 평면이 3mm만큼 이동이 된 그 위치에 작업면 그려주고 작업 스케치 들어가서 원 그려준 거죠. 40짜리.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선형 그리는 거지. 나선형. 참조 영상에, 곡선에 나선형 들어가셔가지고, 이 원을 클릭합니다. 자, 얘는 피치를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는 24가 되겠네요. 24. 30에 6을 빼니까 24. 그러니까 R3 양쪽을 빼서 2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피치는 5 정도 줄게요. 5 정도 피치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려줍니다. 그럼 나선형을 다 그렸으면은요, 요거 이제 마무리 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기준면, 참조 영상 기준면 가셔가지고 또 잡아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윗면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시작된 점. 근데 잘 안 보여요, 기죠? 자, 이렇게 안 보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숨기세요. 그냥 잠깐. 요거를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델링 잠깐 숨겨주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요거 안경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안경. 이 상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참조 영상 기준면.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그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끝점.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면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스케치 잡아주는 거예요. 스케치 컨트롤 8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릴 거냐? 사각형 하나 그리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높이는 한 3mm 정도, 폭은 한 3mm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나선형 요소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2차원 개념으로 선 표현해 주시고, 요소변환까지 끝나셨으면 이 끝점과 이 나선형 끝점이 병합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 이렇게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명령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요 안경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델링 나온 상태에서 아이고 이것도 잘못 그렸네. 이렇게 하면 여기 남잖아요. 또 이러면 이거 방향이 잘못돼서 다시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구속을 잘못 줬어요. 여기 구속이 아니고 뭐라? 왜 안 보이지? 병합이라서 그런가? 그럼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쪽으로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mm 4mm 그래야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칭 개념으로 이제 이동시킨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 종료. 이 상태에서 이제 스왑 보스, 자 프로파일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경로는 요 나선형 곡선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됐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이 이제 완성된 거죠. 요게 이제 사각나사가 된 거예요. 사각나사. 그리고 이 사각나사가 완료되면은요,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 필렛을 줘야 돼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 부분 필렛을 얼마 줄 거냐면 1mm 정도 주시면 되겠고. 1mm가 안 먹나? 잠깐만요. 안 먹는 것 같은데. 0.5 정도 주니까 이제 좀 먹네. 0.5. 아이고 안 된다고 하네. 아마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때문에. 안쪽만 접을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렛까지 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요 도면이 이제 연습 도면이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한 0.2 정도 주니까 먹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렛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커팅 개념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나선형을.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스왑 보스. 그러니까 나사를 아예 세운 거지. 막 추가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형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연습 문제 나갈게 이제.